많고 많은 문화영수 속 당신의 취향을 찾아드립니다. 문화의 어중간히 발담그기 문어발! 안녕하세요. 문어발의 조국인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씨 왜 제 옆에 계시는 거죠? 그러게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습니다. 네. 저 원래 온라인으로만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복귀 영상에선. 네. 근데 왜 저희가 만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원래 그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원래 어제 녹음을 하려고 딱 켰는데 녹음을 시작할 때부터 아주 불안불안했잖아요. 계속 뭐가 튕기고 계속 그래가지고 네. 이거 녹음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결국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또 튕기고 저희가 그래서 시도를 그래도 한 두세 번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네. 이 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돼도 결국엔 온라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네. 만나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만나서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만나니까 역시 좋네요. 그래요. 네.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생생한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좋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만나서 네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또 온라인으로 갑자기 또 돌아갈 수도 몰라요. 이제는 확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께. 그냥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네. 어떤 방법이든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네. 저희가 영상을 계속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저희 이번 주 네.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국인 씨가 이제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쵸. 이번에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국인 씨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그 정도의 분량과 준비가 필요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참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단 말이죠. 본의 아니게 부담을 좀 드렸군요. 좀 제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오늘 좀 준비해온 주제와 딱 맞는 술을 한 병 제가 여기다 갖고 왔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조니 워커 블랙입니다. 이야, 이거 고급진 술 아닙니까, 이거? 제가 잘 모르겠죠. 저는 위스키에 대해서 진짜 1도 모르고 이것도 심지어 선물 받은 거거든요. 제가 혹시 오늘 요즘 꽂힌 게 혹시 위스키? 제가 또 근데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 아니에요.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게 아니고 술을 참 좋아했던 한 시인과 그 시인의 문화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조니 워커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시인인지 좀 바로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시인은 박인환 시인인데요. 제가 이렇게 박인환 문학관까지 직접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같이 주셔가지고. 팜플렛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거잖아요. 제가 그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제가 박인환 시인에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팜플렛에 나와 있는 이 연보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박인환 시인은 일단 1926년에 이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바로 동네네요. 그렇죠. 인근에.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이 주제를 갖고 온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 근무지가 강원도 인제고 이 박인환 문학관도 인제에 지금 위치해 있어서 이제 이 주제를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립보통학교죠. 그렇죠. 보통학교. 보통학교 3학년까지 인제에 살다가 이제 11살쯤 이제 서울 종로구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도 그러면 그래도 제법 긴 시간 동안 인제에 계셨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박인환 시인의 어린 시절은 거의 인제와 함께 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이 학창 시절을 쭉 보내고 이제 19살이 되던 1945년에 이제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의대. 그쵸. 의대를, 이때 상으로 하면 의대인 거죠. 그쵸. 이게 본인은 사실 의사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학전문학교를 입학을 하셨으나, 이제 광복이 되던 이제 1945년,
돌연 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오. 이게 왜 중퇴를 했냐? 이거는 이제 전체 연보를 보면 좀 아실 수 있겠는데, 이 박인환 시인 자체가 이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부터 이미 학업보다는 이제 영화나 문학이나 이런 독서에 더 관심이 많았다. 약간 문화 계열 쪽으로, 네. 문화예술 쪽으로. 문화예술 네.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결국 이제 1945년에 종로 3가 지금 낙원동 그쪽에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개업을 합니다. 야, 네. 이 생각해보면은 의사와 이 서점 사장은 엄청 그 갭이 크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정도로 어떤 의료인의 길을 포기할 정도로 이게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네.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박인환 시인이 이 서점을 개업했던 이유도 뭐 본인이 이 서점으로 뭐 큰 돈을 벌겠다, 뭐 영리적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문학에 등단하고 이제 여러 시인 뭐 작가들을 만나기 위한 장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네. 어떤 거점이 필요하니까 그럼요. 또 본인이 그 문학계에 발 담그기 위한 그런 거점으로 이제 마리서사를 개업을 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48년까지. 네네. 그리고 48년에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신문사에 이제 입사하셔서 문화부 기자를 또 하시고. 네. 아니 근데 진짜 네.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네. 이 삶의 변곡이 되게 뭐 휙휙 지나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49년에는 경향신문에 또 이직을. 근데 이분이 네. 뭐 문학을 사랑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태생적으로 약간 한 곳에 오래 못 있네. 그런 것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사의 굵직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그쵸, 네. 이제 쭉 계시다가 이제 종군 기자로도 이제 참가를 하시고, 근데 뭐 그렇게 한 뒤에 이제 또 이 1952년에는 경향신문사도 퇴직을 하시고 이 대한해운공사라는 곳에 입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이후로는 그 박인환 시인이 시도 많이 쓰시지만 네네. 산문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 산문 중에 가장 유명한 산문이 이 박인환 시인이 미국을 이 대한해운공사 상선인 남해호를 타고 미국을 다 갔다 오신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 귀국한 뒤에 쓴 19일간의 아메리카라는 산문이 또 굉장히 유명한 산문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뭐 여러 가지 시나 뭐 산문이든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1956년에 31세 나이로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이른 나이에 네. 돌아가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 전년도에도 네. 이 대한해운공사를 또 퇴사하세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아메리카를 다녀오셔서 이제 목적을 좀 달성하셨던 게 아닐까. 그렇죠. 왜냐면 네. 박인환 시인이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영화의 중심은 사실 그쵸. 아메리카였거든요. 할리우드. 그렇죠. 아메리카를 안 가보는 영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걱정은 되는데. 네. 아니 그 사이만 봐도 어쨌든 박인환 네. 시인이 그럼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가서 또 뭐 그쵸. 의사, 그다음에 기자, 서점 사장, 그리고 뭐 이렇게 해운 공사에까지 네. 하면서 또 그래도 짧은 시기이지만 많은 그 삶의 변곡점도 많으셨고, 그리고 그 네. 사이에 뭐 시나 이런 산문 작품 활동도 많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박인환 문학관을 좀 그럼 소개를 같이 드릴게요. 좋아요. 네. 저도 사실 지금 인제에서 일한 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횟수로. 근데 박인환 문학관을 최근에 처음 가봤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도심 한가운데 있거든요. 이 박인환 문학관이. 근데 사실 안 가게 돼요? 마음 먹지 않으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한번 가보시라. 마음 먹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안 해볼 수는 있어도 한 번 하면 멈출 수 없다. 그쵸.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곳의 매력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박인환 문학관에 대해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다른 문학관이랑 좀 다르다고 느꼈던 거는 이 박인환 문학관이
되게 특이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오. 이게 그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중심으로 그 박인환 시인이 당시에 뭐 자주 갔던 장소들을 그 종로 거리 형식으로 꾸며놓은 게 이 박인환 문학관입니다. 오, 네. 약간 그러면은 이게 문학관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그 일제시대 근대 문화를 펼쳐놓은 박물관이나 센터장 같은 느낌도 그쵸. 좀 들겠네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느껴지는 거는 세트에 가깝다. 사실 오. 문학관보다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몇 가지 장소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맞아요. 여기 보시 네. 이렇게 팜플렛에 이런 장소들이 좀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한 곳 한 곳을 네. 소개해 여기서 주시면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아무래도 마리서사겠죠. 그쵸. 그 가면은데 여기가 이제 단점을 제가 벌써부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재현을 하기 위해서 곳곳에 마네킹과 그 입간판이 등신대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혼자 가면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 어쨌든 네. 마네킹이 네. 있으니까 그쵸. 네. 이렇게 흠칫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뭐 영상에는 사진을 몇 개 첨부를 할게요. 제가 찍은 사진들을. 네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흠칫흠칫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네. 이곳에 근대 거리다 보니까 위에 천장의 조명의 조도도 약간은 좀 낮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약간 어둡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이 없으면 약간 을씨년스러운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좀 나서. 어쨌든 이 마리서사에 대해 들어가자마자 마리서사라는 서점이 있고 여기에 뭐 옛날 책들이나 아니면 박인환 시인의 뭐 작품 같은 게 좀 전시가 돼 있어요. 그거를 먼저 좀 보시고 그럼 이런 그 장소들은 이렇게 마네킹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좀 구경을 해야 되는 곳들인가요? 실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실내로 들어가시면 그때 뭐 책장에 책들이 다 꽂혀져 있고요. 오. 이 마네킹만 만질 수 없게 유리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곳곳의 장소들이. 장소는. 그러면 이 은성이라는 대포집은 이제 1층에 있고 2층이 있습니다. 박인환 문학관이. 네네. 2층으로 올라가시면 이 은성이라는 대포집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이 팜플렛에 따르면 이 대포집이 이 탤런트 최불암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그때 당시에 이제 명동의 문인들이 많이 이용하던 대포집이었다. 아니 근데 최불암 씨가 어쨌든 이런 탤런트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이런 영향도 없지 않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곳에 이제 예술인들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은성이라는 대포집이 왜 박인환 시인한테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박인환 시인의 또 유명한 시인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를 여기에는 어쨌든 시인들도 오고, 그다음에 뭐 소설가도 오고, 근데 또 가수들도 오고, 뭐 작곡가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를 가사로 한 노래가 또 만들어진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유명한 세월이 가면이라는 다른 노래가 있는데 그건 아니 그 노랫말은 아니고 그 노래는 아니고 더 예전 노래. 그러니까 좀 뭐 가곡 수준의 약간. 그럼 어쨌든 이 박인환 시인이 뭐 위스키도 좋아하고 막걸리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짜 예술가였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떠오른 게 이 박인환 시인이 우리 뭐 영화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그 경성의 모던 보이 있잖아요. 모던 보이. 멋쟁이. 박해일 씨 나오는 맞아요. 영화처럼.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여기 보면은 그 박인환 문학관에 이렇게 그림으로 박인환 씨 사진도 살짝 있고 있는데 엄청 멋있으세요. 여기 이 명동 최고의 멋쟁이 박인환이라는 또 구절이 있거든요. 역시. 항상 양복을 차려입고. 내가 진짜 항상 이렇게 정장, 우산, 약간 그런 영국의 젠틀맨 같은 복장을 하고 다니셨던 게 아닐까 싶고. 그럼 딱 꽂힌
부분이 뭐였길래 이곳을 좀 추천하게 된 건가요? 저는 정우 씨가 이렇게 문학소년인지는 몰랐어요. 네. 저도 문학소년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위스키 갖고 나온 것처럼 시를 엄청나게 자주 읽기 때문에 이 박인환이라는 시인을 갖고 온 건 아닙니다. 막 감명 깊게. 내가 좋아하는 이 시를. 막 이런 건 아니군요. 근데 제가 어쨌든 박인환이라는 시인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제가 최근 들어서 시를 조금 읽고 있어요. 왜 시를 조금 읽냐면, 이거는 또 제가 뭐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나태주 시인이 문상훈 씨가 하시는 5단기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라는 코너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 시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부족한 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맑은 날 이제 비 오는 걸 기다리고 비 오는 날은 또 맑은 하늘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 안에 뭔가 화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밝은 시를 찾거나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 있는 걸 찾게 된다라는 말씀이셨군요. 근데 저는 진짜 MBTI 검사를 하면은 T 100%가 나와요. 아니 거의 F가 하나도 안 나요? 공감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시를 읽다 보면은 그런 감성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 필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장미의 온도라는 책을 이제 춘천 시립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시집은 그럼 인제 박인환 문학관을 가시기 전에 보신 거예요? 아니면 갔다 와서 이 시를 보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보고 이제 그럼 박인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라는 마음에 이제 문학관에 가게 되셨군요. 문학관에 있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가면 너무 기사를 엄청 쓰거든요. 문학관에 대해서. 근데 그리고 또 읍내에 또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박인환 문학관에 갔을 때 아까 살짝 소개해 주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요거를 또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았던 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장소다.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박인환 시인의 뭐 시뿐만 아니라 박인환 시인의 인생 그리고 시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많이 쓰셨거든요. 박인환 시인이. 뭐 산문도 쓰시고 영화 평론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쓰셨는데 그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학관에. 그럼 박인환 말 그대로 박인환의 문학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보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이런데 문학관을 가거나 아니면 박물관을 갔을 때 약간 좀 아쉬운 지점들이 이렇게 텍스트로만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물론 이 문학관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공부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대놓고 공부하라 그러면 그럴 거면은 도서관을 가지. 아니면 내가 유튜브로 검색을 하지 영상 자료를. 근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일제 시대에 박인환 시인이 살았던 곳을 좀 재현해 놓기도 하고 이런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롭게 그걸 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또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뭐 이런 뭐 좋은 점은 제가 근데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가지고 박인환 문학관의 설명을 하면서 좀 좋은 점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반대로 좀 아쉬운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도 1년 넘게 일을 하면서 한 번 가봤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일단 잘 모르십니다. 이 박인환 문학관에. 이게 박인환 문학관이 원래 이제 건립될 때는 그 옆에 산촌민속박물관이 있거든요. 인제 산촌민속박물관에 약간 별관처럼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두 개가 원래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관람하신 분들이 이 박인환 문학관까지 넘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초반에는 이게 메인 건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민속박물관에
좀 더 추가된 콘텐츠의 그쵸, 느낌이었던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인환만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박인환을 잘 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 박인환을 좀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두 번째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인제읍 그러니까 박인환 문학관이 위치한 이 인제읍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행정타운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뭐 경찰서도 있고 시청, 그 군청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시설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관광객이 인제읍을 보러 인제를 가기가 참 애매해요. 인제가 아무래도 좀 자연 환경이 그쵸. 또 강조되는 관광지고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제 가서 뭘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자연 환경들, 그 자작나무숲, 뭐 곰배령 이런 데를 가게 되다 보니까 더 박인환 문학관에 들르는 경우가 잘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인환 문학관이 인제에 있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게 확실히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박인환 시인이 주로 활동했던 그 장소성은 이렇게 종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게 인제까지 넘어오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박인환 시인이 아무래도 인제에서 그냥 어린 시절을 보낸 거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또 만들어내기 위해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의미의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은 박인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나요? 그런 건 좀 어떤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인환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박인환 문학관이 워낙 크고 그 박인환 문학관과 연계된 장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산촌민속 박물관도 그렇고 그 옆에 또 기저귀 도서관이라고 엄청나게 큰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거 뭐 저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뭐 책 읽읍시다 할 때 막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천에서 1호를 좀 만들었던 기억인데. 그래서 그런 도서관까지 해서 엄청나게 도서관이 많이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박인환에 대해서 정확히 알거나 이분을 많이 찾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얘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원주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이랑도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경리 작가도 되게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 또래 아니면 저희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토지를 그렇게까지 많이 읽은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주에 박경리 문학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많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장소도 토지를 읽은, 감명 깊게 읽은 분들은 많이 오신다고는 하는데, 대개 저희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중년 세대 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주도 막 박경리 문학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했던 방식을 그냥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그러니까 너무 또 인물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나 문학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가는데 요즘에 또 시집을 읽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문학 아니면 시 그리고 영화평론 이런 수업이나 그러니까 그런 문학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걸 더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근데 너무 인물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박인환에 대해서 조금 이 젊은 세대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해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꼭 박인환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문학을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그다음에 뭐 나태주 시인을 한번 초빙해서 뭐 강연을 해보거나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 문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해본다면은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박인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알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보고 그리고 약간 가능하다면은 이거는 진짜 거의
이상적인 그림이긴 한데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인제에 네. 이 종로 거리를 좀 새롭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현 시대로. 그러니까 이 네. 그냥 요 문학관 안에는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공간인 거고, 뭐 문학관 근처에 어떤 한 길로 해서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무슨 리단길, 뭐 네. 황리단길, 뭐 네. 이런 거 다 따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처럼.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이제 지원을 해서 서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방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포엠같이 위스키집도 만들고, 막걸리집도 만들고, 네. 여기 뭐 살롱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그렇게 그런 그 성격을 가진 거리를 조성해보면은 그 자체도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얘기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박인환 길이 있거든요, 인제에도. 그 박인환 문학관까지 가는 길을 박인환 길이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뭐 컨텐츠가 없습니다. 이름은 박인환 길인데 그러니까 이름만 박인환 길이고 그 옆에 뭐 요양원 있고 그냥 벤치 몇 개 있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 박인환 길이 왜 박인환 길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가봤지만. 그러니까 박인환 문학관으로 네. 가는 길이다. 네,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길을 좀 활용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굳이 박인환 문학관이 아니더라도 거기 갈 이유가 좀 생기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 꼭 관광의 의미 아니더라도 지역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인물을 발굴하는 건 저는 어쨌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발굴해서 그 자체를 스토리텔링 하고자 하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인물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토리텔링의 힘은 잘 발휘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관광이든 아니면은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서사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그래도 저도 한번 그럼요. 네. 한번 오십시오. 이제 가보고 네. 또 한번 가보면 또 그만큼 매력적인 곳이라고 하니까 그럼요. 네. 한번 가서 보시고 뭐 어떤 게 좀 좋았는지 네네. 어떤 게 좀 뭐 아쉬웠는지를 저희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제가 한번 군청에 얘기하겠습니다. 모아서 제가 모아서 강력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이렇게 두 번째 네. 주제는 박인환 시인 그리고 또 박인환 문학관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혹시 못한 얘기 있으면 마무리로 한마디. 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박인환 시인이나 문학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네. 저도 종종 이런 시인이나 아니면 시집이나 아니면 책 가져와서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 얘기한다는 핑계로 책을 좀 읽었거든요, 최근에. 그래갖고, 네. 사실 이런 핑계라도 있어요. 요즘 책을 읽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뭔가 내 숙제가 있어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좀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많이 읽자 또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네. 그 김용만 씨가 네. 책을 읽읍시다. 같이 뭐 리부트 기념으로 뭐 콘텐츠를 하시던데. 유튜브에 뭐 한 편 올리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문학적 소양을 앞으로도 더 잘 쌓아나가겠다라는 다짐으로 네. 마무리해보면서 저희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박인환과 박인환 문학관 얘기 해봤고요. 저희의 제안이 여러분의 취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문어발의 김정호 조국인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